이제 저희 진담줄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저희한테 이제 계약을 많이 하시라고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저희 진담줄론에 계약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저희가 입주박람회를 들어갔었더라면 저희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을 풀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입주박람회 참석을 이번에 못했다 보니까 저희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줄눈 관련해서 그렇고, 청소나 나노코팅 뭐 하다못해 입주하실 때 필요한 사전 점검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시고, 나중에 입주하실 때 꼭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물어보시고, 또 저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게 생각이 나면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략 한 30여 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제가 그거 보면서 바로바로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한 거 누르지 말고. 소리는 잘 들리나요? 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게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리를 크게 하면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이게 저희 원래 마이크를 제가 차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과정 중에 마이크도 고장나고 지금 사실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희가 예약 걸어놨던 링크도 막 사라지고, 라이브 방송을 사실 저희도 자주 하진 않다 보니까 할 때마다 너무 새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지금 80평 공간이어서 이렇게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많이 울려요.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 목적이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데, 많이 들어와 계시는 30여 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네요. 궁금하신 게 없으실까? 일반 줄로는 하자가 맞나? 네, 일반 줄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줄눈이라고 하면 폴리아스파틱 우레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지금 스타라이크 제품인 건데, 얘도 합성수지 제품이고, 일반 폴리 같은 경우에도 합성수지가 맞기는 한데 이제 성질이 많이 다른 거거든요. 폴리의 특성상 수축력을 제일 이제 주제로 담고 있는데,
제품 자체가 이 쪼그라드는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시공 방법들이 지금 달리 나오고도 있고 또 제품들도 그거를 보완을 해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애초에 하자가 생길 만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은 여러 가지 이제 힘들게 아니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아니면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와서 그러한 제품들을 일일이 다시 다 써보고 또 긴 시간 동안 테스트를 거치고 정말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건데 물론 지금도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축력을 애초에 갖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폴리는 하자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고 얘들 같은 에폭시들은 애초에 수축력이 없는 제품이라서 뭐 얘들이 갈라지거나 탈락되는 확률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만 얘들은 이제 뭐 색이 변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황변이 생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약간 잘못된 부분들도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얘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공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그냥 영구적인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폴리는 하자율을 애초에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제품이 맞고 얘들은 하자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애초에 갖고 태어난 애들이다. 그 정도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또 질문이 나오면 그쵸. 이제 입주 예정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좀 천천히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폴리우레하고 에폭시하고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 저희가 최근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뭐 90% 이상이 다 에폭시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저희가 박람회 참석을 했을 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에폭시를 찾으시는 분이 굉장히 적었죠.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흐름이 지금 에폭시로 가는 건 맞고 지금 비율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입주 박람회나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될 때 보면 아무래도 에폭시 계열들이 스타라이크나 캐라폭시나 이쪽 애들이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폴리 계열이 그래도 한 60% 정도? 에폭시가 한 40%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 진담줄룸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비중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한 6대4, 7대3 정도로 아직까지는 폴리를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율이었던 거고 이게 뭐 2년, 3년 그리고 최근에 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확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AS, 뭐 AS 기간이라는 건 사실 저희 이제 줄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담줄룸은 애초에 박람회 예전에 들어갔을 때나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또 저희가 입주 박람회도 한번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박람회 참석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 예전에 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에 관계없는 무상 AS도 저희가 이제 간혹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도 한 5년 정도 된 이제 그 아파트인데 저희가 작업했던 5년 전에 작업했던 아파트인데 타일 교체를 하셨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AS를 해드리긴 할 건데 그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줄눈 자체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폴리만 쭉 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AS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물론 제가 다 해드리면 좋기는 한데 이게 누적이 되면 될수록 막 5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에폭시면은 이렇게 AS가 나올 일이 없는데 폴리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타일의 유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줄눈이 탈락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 이제 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AS 기간을 2년으로 두기로 했어요. 저희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냥 규정상 저희도 무상 AS 기간은 2년 이렇게 잡아 드릴 거고
타일 교체라던가 변기 교체, 도기 교체 뭐 이런 것들까지도 대략적으로 다 포함인 거고, 폴리나 에폭시 같은 경우에도 딱 한 가지 부분만큼은 저희는 유상 옵션으로 유상 AS를 진행할 건데, 딱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작업을 이제 하기 전에 그 아파트 측하고 이제 사전 점검이 다 끝나고 아파트에 이제 AS 요청을 다 하시잖아요. 하자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 하자 점검을 하셨을 때 뭐 여러 가지 타일이 깨졌거나 타일이 뭐 빈소리가 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AS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애초에 그 부분만 빼놓고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을 이제 뭐 작업이 그 AS 처리가 다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 이제 작업을 그냥 진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아파트 측하고 이제 다 하자 보수가 완료가 됐다라고 애초에 이제 딱 가정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9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9배 문제거든요. 그 배수 문제. 입주자분께서 그 사전점검 업체라던가 아니면 직접 화장실에 이렇게 물을 한번 쫙 뿌려 보세요. 그 다음에 물이 쫄쫄쫄쫄 잘 흘러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우리 집은 배수가 잘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줄눈 업체에 이제 저희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 이제 맡기셨어. 그렇게 맡겨가지고 저희가 줄눈을 다 완성을 했는데, 줄눈을 해놓고 보니까 물이 고이는 게 더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백시멘트는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놓고 다른 거 확인하시다가 다시 오면 물이 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배수가 다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아, 우리 집은 배수가 잘 됐다, 또는 물이 고이는 게 이제 타일 위에 고여 있는 경우에는 확연히 보이는데, 그 줄눈 라인에, 백시멘트 라인에 물이 고여 있거나 하면 걔들이 물이 고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체크를 만약에 못 하셨다, 그런데 줄눈 작업을 해놓으면 에폭시던 폴리던 작업을 해놓게 되면 그 부분에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물고임 현상이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상으로 AS를 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수평 때도 좀 가져가시고 하셔서 배수 문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뭐 변기가 잘못됐다던가 그래서 들었다 놨다, 또는 타일이 나중에 이제 뭐 갑자기 쫙 갈라진다던가, 아니면 작업을 다 해놨는데 타일이 또 뭐 들썩들썩 거린다던가, 아니면 금이 간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입주자분들의 과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측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게 뭐 저희가 돈을 청구해달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봐야 아파트 측에서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 입주자분들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오케이, 누군가는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진담해서 무상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 취지인 거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입주자분께서도 내가 꼼꼼히 체크를 했더니 전혀 배수에 문제가 없었어 라고 저희한테 암묵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주신 거기 때문에, 배수 때문에 타일 교체를 하신 경우에는 유상으로 AS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거 빼고는 다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폴리는 AS 기간 2년, 얘들은 거주하시는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자, AS는 대략 이 정도면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 또 작업시간. 작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줄눈도 마찬가지고 나노 코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입주 청소도 마찬가지고, 작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작업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평수, 이제 청소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 뭐 특수 청소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청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거고, 나노 코팅도 뭐 화장실에만 나노 코팅을 하느냐 아니면 거실까지 나노 코팅을 하느냐, 아니면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거실까지 전부 다 세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은 천차만별인 거고, 계약하신 내용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따로 물어보시면,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대략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줄눈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뭐 저희가 한 화장실 하나를 작업하는데 에폭시로 할 때 뭐 6시간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아파트의 컨디션에 따라서 7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8시간도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우선은 제가 한 분 한 분한테는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대답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뭐 꼭 보고 있어도 괜찮냐? 괜찮아요. 줄눈 같은 경우는 줄눈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입주자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궁금하시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계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소 중에 이렇게 계속 걸리적거릴 수가 있으니까 온 공간을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는 가급적 청소가 끝날 때쯤 보셔서 검수를 해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나노 코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먼지 아주 미세한 것까지 이렇게 가라앉게 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잘 보일 수 있으니까 나노 코팅이나 입주 청소 하실 때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줄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업하는 동안 같이 계셔도 전혀 무방하시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에폭시가 일반 줄눈보다 좋은 이유는 그냥 단순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애들이 내구성에 굉장히,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은 거죠. 수축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애초에 한번 작업해 놓으면 그 건물이 이사를 가시기 전까지는 뭐 하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품 자체가 월등히 좋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가 제가 생각할 때 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뻐요. 광도 나고 그 다음에 색상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고 해서 작업을 해놓으면 블링블링한 효과가 있어서 되게 이쁜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쁜 것들은 화장실을 그렇다고 내가 막 1시간, 2시간, 긴 시간 동안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내가 화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공간 자체가 내 눈에 계속 띄거나 이뻐서 계속 눈에 띄더라도 질린다는 거죠. 계속 눈에 띈다는 거는. 그래서 폴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익숙해진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눈에 거슬리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급적 뭐 진한 색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타일하고 좀 가장 비슷하게 매칭을 시키는 것도 사실 좋기는 한데 물때가 또 계속 보이다 보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 안 드리고 해서, 결정적으로 폴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광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폴리로 하실 거면 진한 색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에폭시는 진한 색이든 밝은 색이든 굉장히 익숙해져요. 내 눈에 계속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내 눈에 거슬리는 제품이 아니고 진한 색이든 밝은 색이든 굉장히 화장실에 그냥 매칭이 잘 되게 광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애초에 애들 자체가 조금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아주 매트한 느낌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움의 표현, 그래서 얘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관리 방법만 잘 알면 얘가 관리는 좀 더 쉬워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에폭시 계열의 관리 방법은 뭐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포 같은 경우에 그 보통 갈색이나 검정색 계열의 이제 표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고운 사포들의 위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딱 만약에 쏟았어요. 그러면 물티슈로 얘들을 닦으면 아무리 고운 사포라고 하더라도 잘 안 닦이잖아요. 표면이 그래도 계속 뭔가가 마찰력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사포보다도 오히려 입자감이 고와서 좀 더 고운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어쨌든 얘들도 약간의 입자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입자감들 틈에 물때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변색이 됐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얘들 입자보다 고운 물로써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은 따뜻한 온수물로 좀 찌들 때를 그냥 좀 녹인다 생각하시고, 너무 거친 솔은 가급적 이제 표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콘크리트 면에도 우리가 세면 마감되어 있는데 솔이나 뭐 아니면 못으로 막 긁으면 그 길은 나잖아요. 스크래치라고 하죠. 그런 식의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그 플라스틱 정도, 그냥 그 정도 솔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솔로 온수로 계속 청소를 해주시면 관리가 편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장점을 다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에폭시가 폴리보다 좋은 이유는 그런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치 저거
자, 저 질문 사실 자주 받아요. 진단 지금 여기가 핸드폰도 지금 약간 고정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영상 보면 첫 번째 영상에 저희 교육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이 교육장이 80평짜리 교육장인데, 저희가 이 교육장을 차리고 교육을 시작한 거는 작년 8월, 그러니까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났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시작했던 거는 6년 전에, 저희가 6년 전에 이 공간 말고 저쪽에 이제 산업단지 안에 아주 조그맣게 저희가 창고 겸 해서, 저희 지금 진담 유튜브 말고 다른 채널 또 진담 줄론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17년, 18년 그 정도, 아니 더 됐나? 아무튼 한 6년 정도 된 거예요. 팀장이 처음 배출된 게 이제 6년이 됐으니까, 그 친구가. 교육 자체는 저희가 6년 정도 전부터 그렇게 한 명 한 명 팀장들을 배출을 그 당시에는 뭐 교육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팀장이 필요했거든요. 같이 할 팀장들. 그래서 한 명이 들어오면 그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밑작업도 이제 도와주고, 뭐 저희가 이제 하는 거 청소도 같이 도와주면서 진짜 도제 시스템으로 한 명 한 명 그렇게 키워냈던 팀장들이 있어요. 지금도 현역에서 하고 있는 그 팀장들. 그 팀장들이 지금 가장 경력이 짧은 팀장이, 그래도 지금 저희 쪽에서 나가고 있는 팀장들 중에 초창기 때 팀장들은 이제 어쨌든 한 3년 정도 지난 팀장들, 그런 팀장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팀장들로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 진담줄론에서 교육하는 거, 지금 대규모로 교육을 하는 것도 맞아요. 이걸 분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일감을 준다기보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 말고 몇 번째 영상에 이제 저희 진담줄론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영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거기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어차피 오픈을 해서 이건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일부 공개로 돌려놓고 할 거니까, 저희가 옵션이라는 그 현장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신축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좀 저렴하게 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는다기보다 교육장에서 저희는 2달, 3달 정도 트레이닝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한 공간씩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축을 가시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장을 가시는 거고, 그분들이 6개월, 1년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 나오신 분들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시고 1년 정도 지나시고 어느 정도 현장을 계속 다니시던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진담줄론 팀장이 되시는 거고, 교육생과 진담줄론 팀장하고는 별개라고 보셔도 되는 게, 저희는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도 있고 이렇게 계속 소비자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퀄리티로 한번 무너지면 저희는 회생이 어려운 업체거든요. 제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이쪽을 가고 이쪽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팀장들은 애초에 따로 있는 거고, 이런 그 교육생분들이 신축이나 이런 데 가시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입주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그런 현장을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파트가 이게 이거는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기는 한데 한참 전에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집들, 뭐 아무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을 같이 저희 팀장들하고 하는 거라서, 자, 뭐 이거 얘기가 길어지면 더 이제 헷갈려지니까, 자, 그렇게 우선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폴리 무펄 색상 가능한가요? 네, 폴리에도 이제 무펄이 있기는 한데, 그 무펄이 뭐냐면, 자, 폴리 아스팔틱 우레아라는 게 펄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무광 느낌의 펄이 있고, 그 다음에 돌가루나 유리가루 같은 애들을 아주 곱게 만들어 놓은 세라믹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름지 같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의 줄눈들 막 반짝반짝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글루터 계열인 건데, 이 중에서 요즘에 액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밀가루 같이 고운 애들, 요런 애들은 얘들 자체는 애초에 광이 없어요. 그런데 얘들은 무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이 줄눈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줄눈제 자체는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의 광택은 나올 수밖에 없죠. 요 정도 광택. 그러니까 요 정도 광택 안에 이 물이 광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들 자체는 무광이잖아, 물은. 그런데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줄눈 자체가. 얘들을 싸고 있는 플라스틱의 광택. 자, 요 정도면 대충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줄눈 시공할 때 뭐 다른 작업도 가능한가? 이거는 줄눈도 마찬가지고 나무 코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작업이거든요. 먼지하고 같이 제품에 앉아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일반 폴리 같은 경우에는 양생 시간이 8시간, 얘들은 스파라이크 같은 경우에 속성제를 썼을 경우에는 얘들 리토폴 회사, 이 만든 회사에서는 대략 한 20시간을 권고를 하고 있고,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정도 속경을 썼을 경우에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행이나 물청소도 가능은 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얘들은 마르는데 그래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다니던가 아니면 뭐 냉장 고장을 한다던가 해서 분진가루가 막 날리다 보면 타일만 조심스럽게 밟는다고 하더라도 분진가루가 그 위에 줄눈 위에 앉아버리면 그것들을 저희가 제거를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노코팅도 마찬가지로 나노코팅을 열심히 깔끔하게 다 작업을 해놓고 이제 작업자들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든 아니면 작업 중에든 다른 작업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면서 분진가루 같은 게 날리거나 먼지가 날려서 그 위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뭐 아무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왕이면은 줄눈이나 청소나 그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줄눈, 나노, 청소는 가급적 하루씩은 하루씩은 최소한 작업 시간을 주시는 게 좋고, 정 여건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입주 청소가 끝난 다음에 뭐 나노 코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을 맞춰보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또 뭐가 있나요? 줄눈 색상. 줄눈 색상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사전에 미팅을 하시면 좋긴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상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내일 작업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가급적 뭐 아파트 잔금 처리가 끝나셔서 임시비밀번호 설정을 해 놓으신 거면 저희한테 임시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밑작업 하는 시간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4-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3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후에 조절하면 되지만, 어쨌든 아파트 잔금 처리를 하셔서 임시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경우에는 밑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동안 뭐 한 10시나 11시 또는 뭐 12시, 1시 그거는 이제 조율하기 나름인 거고, 그때쯤 오셔서 색상 결정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아파트 잔금 처리 전에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만약에 방문이 늦어지신다고 하면 아파트 측에 이제 그 입주지원센터에다가 위임장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팀장님이 직접 피부출을 하셔서 밑작업을 하고 있으면 방문을 하셔서 색상을 결정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애기들 등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9시에 딱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시니까 통상적으로 뭐 9시 반에서 10시 또는 조금 더 늦으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 팀장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최대한 그래도 이제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시간에 쫓기지 않다 보니까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던가 아파트 잔금이 끝나시면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던가. 자, 직장을 다니시는 또는 그날 또 상황이 안 되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 타일 위에 저희가 색상 샘플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입주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걸 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게 꽤나 많아요. 뭐 실리콘 오염방지 코팅 시공 범위에 대해서 또는
뭐 여기는 작업이 되고 여기는 작업이 안 되고, 또는 뭐 타일 이제 아파트 저희가 팀장들이 현장에 딱 가면 작업을 해야 될 곳에 이제 타일 체크를 다 일일이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분이 이제 같이 계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타일이 요만큼 이빨이 나갔는데 요 정도는 작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요 정도는 뭐 이렇게 줄눈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타일 교체를 하게 되면 일이 점점 커지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 눈으로 보시면서 하면 충분히 이게 공감이 잘 되는데, 입주자분들이 방문이 못 하시는 상황에서 팀장들이 이제 전화상으로 자 이거는 이렇고 요거는 요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실래요 하면 입주자분들도, 못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컨펌 해주셔야 되고 색상도 직접 다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입주자분들이 안 오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제 입장은, 저희 팀장들의 입장은 그걸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 입주자분들께서 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조율을 하셔서 직접 눈으로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색상도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색감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작업하는 날 꼭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미팅을 하시고 진행을 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이제 일명 저희가 말하는 돌돌이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그 거실에 타일 옵션을 넣으신 분들은 돈 잡아먹는 하나를 사실 선택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요즘에 이제 선호되잖아요. 타일로 이제 거실에 타일이 딱 깔려 있으면 고급스러움도 나고, 이제 보통은 또 푸시린 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 다 좋은데, 얘들은 폴리를 하시던 에폭시를 하시던 줄눈을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매트를 까시는 집들도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매트를 다시 드러내면 매트하고 이 타일하고 틈새 이제 백시멘트가 다 있잖아요. 얘들이 난방을 계속 떼다 보면은 습기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습기가 아무리 매트 성능이 좋다고 해도 제가 판단할 때 백시멘트에 계속 오염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습기 때문에. 그럼 얘들이 매트를 걷어냈을 때 온통 새카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매트를 안 깔고 그냥 살다 보면, 저는 이제 줄눈쟁이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이제 예능 프로를 볼 때 예전에도 가정집 이제 자기네 집들 때 보여주는데, 거실에 타일 깔려있는 집은 딱 보면 온통 새카매요. 줄눈 작업을 해서 새카만 게 아니고 줄눈을 안 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때가 타가지고 온통 새카맣거든요. 아니면 부분 구멍이 다 뚫려있어. 백시멘트가 다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폴리던 에폭시던 꼭 하는 게 맞고, 안 하게 되면 이 백시멘트 가루가 결국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공기 중에 계속 날린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새카매지던가 얘들이 탈락이 되게 되면 집이 되게 노후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줄눈을 꼭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타일 자체가 공사하는 과정 중에 얘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도 공사장에서 나온 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오염들이 표면에도 묻기도 하지만 이 타일 안쪽에 정말 찌든 때들이, 별의별 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안으로 다 그냥 계속 꾸역꾸역 계속 때들이 쌓여 있거든요. 줄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걸레질도 하고 돌돌이도 하고 그 다음에 스팀 청소기도 다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모자르기는 해요. 어쨌든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 백시멘트 라인에 줄눈을 채워넣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을 정리하는 것 뿐이지, 타일의 숨은 때들을 저희가 다 빼드릴 수는 없어요. 줄눈을 한다고 해도.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상을 찍은 집은 입주 청소가 끝난 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입주 청소를 대충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요즘에 원체 클레임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걸레질도 열심히 하셨을 테고 거기에 맞는 세제도 다 사용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안에 박혀있는 애들을
이렇게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계속 이렇게 닦아내면서 안에 있는 때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노 코팅을 입혀주는 거죠. 아주 그냥 에센스 같은 거를 싹 덮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폴리를 하시던 에폭시를 하시던 그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꼭 거실에는 그 돌돌이라고 하죠. 일명 그 돌돌이 특수 장비를, 특수 그 광택 내는 그 장비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세척을 하고 모공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나노 코팅까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영상에서는 이제 가격을 오픈을 못했고, 이 영상도 조만간은 제가 일부 공개로 옮겨 놓을 거라서 가격을 공개를 해드리자면, 뭐 평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특수 장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노 코팅, 거실에 나노 코팅이 보통 지금 박람회에서 40에서 45만원 정도 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80만원까지는 해드릴 계획인 거예요. 그 특수 장비로 전체적으로 거실 청소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노 코팅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80만원 공동구매 가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질문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나노 코팅 수명, 나노 코팅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이제 저희가 아까 사실 제가 줄눈에만 나름대로 전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줄눈에 많이 치우쳐 있고, 나노 코팅을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나노 코팅 팀장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알아야지만 저희가 가격을 좀 나름대로 저렴하게 제공을 해드리지만 저한테 메리트가 없으면 저는 차라리 나노를 빼는 게 더 낫거든요. 제가 구태여 뭐 나노를 막 계속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싶은데, 나노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 그 남자들 이렇게 면도할 때, 저도 이제 면도를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이제 한 번씩 면도를 할 때 거울에 이렇게 성에가 딱 끼고 하면은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노 코팅을 하면 성에가 안 껴서 면도를 할 때 굉장히 깨끗한 거울에서 면도를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로 걸린대. 그게 아니고, 거울이던 독이던 간에 그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더 매끈매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세한 층들을 나노 코팅으로 완벽에 가깝게 층을 다 막아주는 거래요. 그 안으로 침투가 될 수 있게끔 나노 코팅 액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침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표면을 막아주는 거라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물때도 끼고 찌든 때도 껴요. 계속 물이 이제 닿다 보면은 때가 끼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막을 완벽하게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가볍게 중성 세제를 뿌려서, 그러니까 뭐 샤워할 때 보통 이제 바디워시 같은 것들을 같이 묻혀서 가벼운 천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 코팅막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찌든 때가 계속 보였다고 해서 나노 코팅이 수명이 다른 게 아니고, 막은 살아있지만 청소를 그래도 자주 해주셔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얘들이 예전의 약품들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아주 약한 충격에도 얘들이 다 이제 그 스크래치, 일명 스크래치가 나버리게 되면 얘들이 막이 벗겨져서 코팅의 효과가 없어지기는 하지만, 요즘 약품들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 관리, 그러니까 사실 나노 코팅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데, 막은 유지될 수 있도록 아주 뭐 날카로운 물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계속 일부러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은 가볍게 중성 세제를 사용하셔서 청소를 해주시면 그 코팅막은 계속 유지가 된다. 오랫동안 쓰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자, 입주 청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주 청소는 외주인가요? 직접 하시나요? 제가 직접 안 하죠. 저는 줄눈도 요즘 잘 못 나가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이 외주라는 개념은 사실 좀 무의미하기는 한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진담에서 계약을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하고
계속 청소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있는 업체가 들어가요. 저는 사실 지금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팀장님들한테 이제 저도 사실 화가 나는데 공개를 못해. 굉장히 그 규모도 있고 되게 잘하는 업체인데 저도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 청소팀이 예를 들어 이제 그 청소계의 삼성이나 LG 정도 되는 브랜드인데 말을 하면 이쪽 분들의 입장이 너무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11,000원 들어가잖아요. 입주 청소 지금 11,000원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장비 청소 뭐 이런 것들 해서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그 저희 실장님이랑 과장님이 계속 설명을 드렸겠지만, 어쨌든 지금 터무니없이 싸게 하고 있어요. 저 팀이 지금 우리 진담에서 청소를 해주시고 있는 저 팀이 이 가격을 받으면 안 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가격에 해주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팀은 이 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저는 청소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신경을 아예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청소까지도 자신 있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청소계에 그냥 국내 브랜드라고 치면 삼성, LG를 제가 이제 덥석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거는 무조건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저한테는 외주죠. 외주 맞아요. 근데 이분들만 해줘요. 이 팀에서만. 그리고 저희 쪽에서 간 팀장님들한테 나중에 원래 상호명이 뭐예요 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 속여가면서는 못하겠으니까, 진담 자체적으로는 청소를 진행해 본 적도 없고 진담은 청소팀이 애초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청소팀은 굉장히 청소를 그래도 끝장나게 잘하는 팀을 제가 덥석 물어갖고 와서, 저희가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 업체에서만 들어갈 거고, 이 업체는 제가 업체명을 공개를 못함에 대해서는 그냥 진담 청소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마음 편하게. 자, 여기까지 청소는. 그리고 외국인 뭐 아까 제 통화기 때문에 죄송해요. 청소는 당연히 외국인 포함이에요. 그 가격에 맞춰드릴 수 없어요. 당연히 팀장님은 한국 분들이 들어가실 거고,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시는 외국인 분들은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당장 급해서 알바 쓰는 게 아니고, 원체 지금 계속 손발을 맞춘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들어가시니까 청소는 저는 다른 거 말고 그냥 결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흔히들 말하는 뭐 그 싱크대 밑에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디 선반 밑에 이런 거, 먼지 이런 거, 자, 많이들 보셨을 건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 청소팀은 처음에 이제 뭐 하자 점검이라던가 기본적인 것들 나름 체크를 해드릴 거고, 뭐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폭탄처럼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최종적으로 검수 한번 해보시면은 뭐 사실 청소는 제가 칭찬을 무조건 받을 거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청소는 더 이상 설명도 의미가 없어요. 청소 정말 잘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른 거. 에폭시 황변. 자, 에폭시 황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는 해요. 자, 예전에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황변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러니까 황변이죠. 아이보리라던가 하얀색 계열, 밝은색 계열들을 사용을 해놓으면 얘들이 누렇게 변하게 돼요. 근데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 게, 애초에 물때가 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제품 자체가 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하고 반응을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밝은 색은 피하시는 게 좋고, 스타라이크든 캐라폭시든 그냥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이 옷이 변색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하얀색 면티도 변색이 될 거고, 그냥 하얀색 면티가 변색이 되는 과정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누렇게 색발하는 거?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하고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색은 조금씩 변하기 마련인 거고, 다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캐라폭시보다는 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뭐 3년, 4년 정도의 데이터가 그렇게 오랫동안 쌓여있는 게 아니니까 얘가 국내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게 한 2년 정도, 길어봐야 아름아름 작업하셨던 분들은 한 1, 2년 된 거고, 작년 뭐 연말부터 대부분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한 거라서 저희도 데이터 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들 자체는 애초에 제품이 환경까지도 잡고 나온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믿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색을 약간 그레이 계열이던 브라운 계열이던 조금만 농도가 좀 진한 색상을 선택하신다면 황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굳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되고, 혹여 색이 변한다 치면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전세 줄 때 전세를 얼마 동안 주실지에 따라서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케바케 같아요. 사실 전세를 주는데 굳이 줄눈을 해서 그 전세를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는 뭐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장기간을 내가 전세를 줄 것 같은데 입주자분들이, 그 세입자분들이 관리를 잘 안 할 것 같아서 줄눈이라도 좀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세입자를 구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다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문의를 주시면 저도 참 난감한 건데, 제가 만약에 전세를 줄 거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겠죠. 근데 뭐 다른 쪽으로 돈을 많이 쓰셔야 되면 그쪽에 먼저 쓰셔야 되는 거고, 뭐 이 집에 내가 나중에 돈을 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쓰시는 것도 방법이라서 그 질문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전세를 줄 때 제가 이제 박람 예전에 나갔을 때 전세 준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줄눈을 풀로 다 할 거예요 라고 하셨던 분이 계시고, 전세를 줄 거라서 나는 화장실 2개 바닥만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 둘 다 맞다고 봐요. 전세 2년하고 입주한다고 풀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전세를 주기 위해서 가볍게 그냥 뭐 화장실 바닥만 줄눈을 하셨어. 그리고 임대 기간이, 임대 맞나? 아무튼 전세 계약하셨던 분이 빠지고 그 집에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나머지 화장실 벽은 그럼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 저희도 비용이 비싸질 뿐더러 컨디션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작업 자체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해서 전세를 줬다가 집에 들어가실 것 같으면 저는 뭐 상업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에폭시로 가급적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놓고 세입자분께서 좀 마음 편하게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상태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욕실 그대로 내가 쓸 수만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이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어차피 또 인테리어 한번 하실 거라 그러면 또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거고. 저는 이게 전세 관련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입주자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라서. 또 저거는 맞아요. 거실 스타라이크 시공을 받았는데 하자라는 부분이 이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거실에 겁을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거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타일이 막 솟아오른다, 금이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지을 때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잖아요. 자, 우리 집 층에 이제 거실에 배관 다 깔아놓고 그 이제 거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통이라 그래가지고 그 1층에서 콘크리트 그 이제 담아져 있는 그 차가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천장에서 이제 쏟아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다 콘크리트를 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그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뭐 본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데, 완전히 굳기 전에 이제 타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집은 어쨌든 그 뭐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그 상태로 이제 계속 건물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쳤을 때
이걸 난방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가 보통 통상적으로 마르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대들이 이제 다 보일러도 틀고 그 다음에 여름, 겨울 계절을 계속 바꾸면서 이 콘크리트를 그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타일 밑에 있는 우리 집 거실의 타일 밑에 있는 콘크리트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몸바닥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타일도 같이 쫙쫙 갈라져야겠죠. 그런 경우에 타일이 쫙 금이 가거나 아니면 뭐 벽면 같은 경우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콘크리트들이 수분이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밑에서 타일이 퍽 터지던가 아니면 너무 빨리 겨울철에 입주할 때는 위에서부터 우두두둑 하고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타일이 막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 집에 내가 그렇게 되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하자들은 다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 AS 맞아요. 스타라이크던 뭐 폴리던 그런 경우에는 무상 AS가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기본적으로 무상 AS 기간을 그렇게 무상으로 계속 입주하시는 동안 무상으로 해드린다고 한 거고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타일이 솟은 경우 이런 건 저희가 아파트 측하고 싸워서 돈을 받아내죠. 입주자분은 무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타일이 깨졌거나 이렇게 한두 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상인 거고 딱 하나 저는 그냥 배수로 인해서 구배가 안 맞아서 타일 교체한 거 이거는 저는 입주자분의 변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돈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또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경우는 결국은 입주자인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입주자분들 폴리하고 에폭시 뭘 더 선호하냐고 추세가 많이 바뀐다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오롯이 그냥 폴리밖에 없었고 이 캐라폭시라는 제품이 나오고서부터는 한 부분 처음에는 뭐 폴리가 계약이 100건이 나오면 캐라폭시가 뭐 한 두세 건 정도 나왔을까? 이런 게 점점 90대 10, 뭐 80대 20,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 7대 3 정도, 많게는 7대 3. 그게 아파트마다 또 다른 게 어느 아파트는 그냥 에폭시로 다 밀고 가는 아파트들이 있고 아 폴리 우리 집은 싫어, 매트한 거가 좋아 해서 그 삼성 마크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는 이제 다 스타라이크만 했었고 폴리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었고 또 어느 아파트는 이런 거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오롯이 폴리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시장을 다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요즘 추세는 그래도 폴리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7 정도, 에폭시가 3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진담에는 에폭시가 9, 폴리가 1 정도 예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계속 폴리만 찾으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에폭시가 캐라폴 자, 그 설명을 안 들었네. 물 좀 마시고. 많이 설명을 들어보셨던 부분은 자, 에폭시가 결국은 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타라이크도 에폭시인 거고 캐라폭시도 에폭시인 거고 그 다음에 퓨어컬러 그리고 뭐 아덱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쿠알이라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자, 얘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다 특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내에 들여와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던 에폭시인 거고 얘들은 조금은 후발주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원래 이 에폭시 판매량 자체는 얘들이 월등히 판매량이 많은 제품인 거고 국내에서 소개된 거는 오히려 캐라폭시가 먼저고 얘들이 조금은 늦어진 거고 근데 얘의 장점이 뭐냐? 캐라폭시하고 얘하고 굳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제품. 캐라폭시는 저희가 유독 겨울철에 더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손에 새카맣게 그을린 것처럼 탄다던가
그러니까 변색이 된다던가 손이 막 이렇게 굉장히 불을 떴어요. 그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작업자 손에 피부에 막 얼굴에 닿고 그러면 얼굴도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생각보다 독성이 많은 애구나. 그렇다면 이 제품을 내가 가정집에 작업을 해놨을 때 물론 양생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뭐 독성이 나름 빠지니까 제품이 됐겠지만 이왕이면 조금은 더 친환경적인 애들이 작업을 해놓으면 좀 더 나을 수 있겠구나. 얘가 어느 정도냐면 얘 제품에다가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들은 먹을 걸 얘 떨어뜨렸어. 그래도 그냥 먹어도 된다. 세척만 해서 먹어도 된다. 그 정도로. 얘는 굉장히 친환경에 목숨을 건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라벨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생각보다 이게 다 환경마크인데 잘 안 보이시긴 할 건데, 얘는 어쨌든 화물로 운송이 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화물로. 뭐지? 화물가 조지냐고 이제. 그 캐럿폭시라던가 나머지 제품들 에폭시들은 배로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비행기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제품이 그냥 안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속경제가 있기 때문에 페스터라는 제품이 있어서 경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라요. 캐럿폭시는 작업이 끝나고 90시간의 양생 시간을 요구를 하는데 얘는 그 속경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20시간의 양생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오전에 청소를 하면 좀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얘들이 권고하는 게 20시간이라서 그러니까 오늘이 9일이니까 신날 예로 작업을 하면 11일날 오후에 입주 청소를 하셔도 괜찮은 제품. 국내 시장에 사실 맞는 제품이기는 하죠. 입주 시기가 뭐 돈이 있고 내가 막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내가 입주 날짜를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잔금 처리를 해. 그래서 내가 입주 날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이라면 뭐 캐럿폭시든 뭐든 뭘 하셔도 상관이 없죠. 공사기간도 충분한데, 그런데 나는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3일밖에 없어. 근데 나는 얘를 에폭시를 꼭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 줄눈을 하루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날 오후에 입주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노 코팅을 하시던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해서 얘는 하실 수 있는 품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서, 얘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캐럿폭시보다는 좋아요. 다만 좀 제품 자체가 비싸요. 그래도 저희 진담에서는 캐럿폭시 가격이나 얘 가격이나 지금 동일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저희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 있는 분들이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또 베란다 다용도실. 베란다 다용도실은 돈 있으면 하시고 돈이 좀 쪼들리시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돈 들여서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다지 추천은 안 드리는데, 이왕 해놓으면 돈 들인 효과는 있고, 제가 줄눈을 화장실 바닥벽을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드린 이유가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하셔라. 그런데 가격이 비싸니까 부담스러우실 테니 요거는 내가 빼드릴 수 있는 만큼 빼드리겠다, 이 취지로 그거를 해드린 거고, 다용도실 베란다 현관을 추가를 하시면 20만원, 20만원, 10만원이잖아요.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표현은 되겠지만 금액이 비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에게 뭐 문의를 주실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탁실 베란다를 그다지 추천을 안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폴리로 하셔도 무방하시고, 세탁실 베란다는 그거는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몇 시나 됐죠? 벌써 1시간 됐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어느 정도 정리하고 줄눈 시공 날까지 타일하자 처리 안 되면 일정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전 점검을 하러 가셨는데 타일을 예를 들어 뭐 이빨이 하나 나갔다던가 아니면 금이 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하자고서 딱지를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러 딱 갔는데 그게 교체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그 부분만 띄워놓고 줄눈 작업을 선행을 하시면
나머지 일정을 맞추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다만 너무 많은 양의 하자가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일정을 미루시는 게 맞겠죠. 근데 타일 뭐 한두 장 또는 그 배수 같은 경우에 구배가 안 맞아서 타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6, 7장 정도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은 그냥 띄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작업을 해드리고 그 부분 AS 처리가 되면 그때 가서 해드리는 건 추가 요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입주자분들은 우리나라는 입주 지정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출이나 뭐 이것저것 감안했을 때 좀 일정이 대부분 타이트 하시잖아요. 일정을 나름대로 빠듯하게 다 잡아놨는데 하자 보수가 안 돼서 일정을 완전히 그냥 다 틀어야 되던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일 전체를 막 다 뒤집어 까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분 정확하게 체크만 하실 수 있으시면 그 부분은 애초에 띄워놓고 선행 작업을 하고 그 부분만 다 처리가 된다면 하다못해 입주하신 다음에도 거의 저희가 작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폭시 AS가 그냥 거주하시는 동안 무상 AS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에폭시는. 그래서 한 가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구배로 인해서 AS를 받으시는 경우에만 유상 AS가 되고,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3, 4장 정도면 한 5만원, 그 이상 한 10장 정도, 그러니까 변기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면 대략 한 10만원 정도 추가 요금이 들어가니까 가급적 배수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아파트 측과 확실하게 그 협의를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쵸? 110m 가루는 애초에 그냥 그 푸석푸석한 애들이에요. 물하고 닿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밟거나 하면 가루를 그냥 물로 으깨놔서 뭉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루가 날리는 거고, 얘들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가루가 날린다고 하면 결국은 갈라지고 내구성에서 문제가 되는 애들인 거고, 얘들은 특수한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코팅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폴리도 마찬가지고 얘들도 마찬가지고 가루가 날릴 일은 없습니다. 맞아. 제가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했었어요. 이제 뭐 줄눈이나 청소나 나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차피 계약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거고 해서 뭐 줄눈 계약하세요 이게 중점이 아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자, 사전 점검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사전 점검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 맹신을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들이랑 동행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체크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아파트 측에 다 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자가 다 되어 있는지 또 다 체크해 주잖아요. 그 타일에 관련해서 아니면 마감재에 관련해서 아니면 뭐 몰딩에 관련해서 유리에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가 오실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입주자분들께서 공간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하고 영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용 화장실을 들어가시면 사전점검 업체에서 다 체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쪽 벽, 그러니까 욕조 뒷면 쪽의 벽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딱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찍으시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벽면, 이쪽 벽면 그리고 멘트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디 화장실, 어디 벽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계시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줄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하자들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고 영상을 찍으면서 또는 사진을 찍어 놓고도 눈에 안 보였다가 느닷없이 이제 뭐 줄눈 작업이나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하고 나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아파트 측에서 이제 준공 청소는 해주지만 입주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일에 나름대로 때도 묻어있고 거실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생각보다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영상에는 그냥 뭐 그냥 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다 찍어 놨는데, 나중에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줄눈 작업만 해놓고 가더라도 타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표면이. 그러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사전 점검 업체하고 다 해서 일일이 다 체크했는데 이런 어떤 하자가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영상을 토대로 한번 보시면 그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하자인지 몰랐던 것들이 분명히 사진하고 영상에 담겨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자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해도 해주실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걸 토대로 아파트 측에 AS 요청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귀찮고 힘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몇 억 되는 집을 내가 마루가 들떴다거나 타일 하나가 거실에 누군가 갑자기 어딘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하자들을 작업자나 누군가하고 계속 또 싸우셔야 되는 일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으시겠지만 그 몇 억 되는 집 진짜 아깝잖아요. 내 그 자료로 꼭 다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벽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간별로 나눠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공용 화장실, 현관, 그 다음에 뭐 안방 화장실, 그 다음에 안방, 거실, 기타 등등 해서 공간별로 나눠서 사진하고 영상을 카테고리로 갖고 계셨다가 입주가 지난 다음에도 한동안 그냥 꾸준히 놔두셨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그때는 지우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갖고 있으시면 그게 나중에 발목 잡히는 일을 많이 해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부분 꼼꼼히 여기는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 또 어딘지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실 때 여기는 어디에 어디 이런 식으로 멘트도 같이 남겨주시면서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사실 뭐 물이 새거나, 저는 시설 점검 사전 점검 업체들 제가 좀 이렇게 저희도 해봤는데 라돈 측정기 가져가고 열화상 카메라 갖고 가서 그 베란다나 세탁실에 이제 천장에 이렇게 물 잘 이렇게 고여있나 그것도 보고, 난방 보일러 올려서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나 그것도 확인하는데, 아니 그거 어차피 내가 쓰다 보면 그 정도 하자는 아파트 측에서 더 보상도 받으면서 그거는 하자 처리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눈으로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전 점검 업체하고 같이 안 가시면, 특히나 이제 뭐 많이 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대 같은 경우에 문짝이 그 경사가 잘 맞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거실에 이런 몰딩 같은 게 마감되어 있는 게 들뜨나 안 들뜨나, 뭐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되게 길거든요.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였어요. 몰딩 꼼꼼히 보고 벽지 이연, 그리고 벽지 마감,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봐드릴 거니까 사진하고 영상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들이 요 부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나 하자 같은 거 체크가 돼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드리면 그 부분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지, 혹시 얘들이 또 작업하다가 깨먹고서는 깨져 있다고 사기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체크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화장실이나 그리고 이제 타일이 깔려 있는 데는 특히나, 그러니까 타일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줄눈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줄눈 업체하고 해결을 바라라고 아파트 측이 계속 등 떠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꼭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꽤나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거 혹시나 한두 가지 있으면 그런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사실 오늘 좀 마이크도 없고 저도 되게 지금 답답하거든요.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라방이 돼버려가지고 저도 좀 속상하고 목도 쉬어있고 지금 뭐 코감기도 걸려있는 상태라서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긴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게는 2개 아파트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2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2 아파트 다 저희가 가급적 메인 팀장들로만 꾸며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설명드렸던 뭐 교육생이 와서 작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저 입장에서는 뭐 쫄리거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건 너무 이 분리가 확실한 입장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그러니까 저희가 박람회를 잘 안 들어가는데도 계약률이 굉장히 좋은 업체다 보니까 외부 업체에서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질투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뭐 교육장도 국내에서 제일 큰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생도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현장 가서 작업을 한다고 이런 식의 자꾸 뭐 이렇게 루머를 퍼뜨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조차도 감사드리고 진담을 계속 홍보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좀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요 컨셉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긴 했지만, 저희도 이제 박람회에 들어갈 때는 또 나름대로 뭐 무기를 하나씩 들고 멋있게 또 참석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은 미숙하게 이제 준비가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부 공개로 조금만, 전체 공개로 한 이번 주까지만 놔뒀다가 다음 주가 되면 일부 공개로 돌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공유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 싶으시면 여기저기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시고, 토요일 저녁까지만 공개가 된다라고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 공개로 돌려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긴 시간 동안 같이 뭐 저하고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제 뭐 특별하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때는 준비를 좀 꼼꼼하게 잘 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입주 축하드리고, 저희 아직 계약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시공 때 또 열심히 꼼꼼하게 이렇게 작업 진행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이제 여기에 밑에다가 저희 실장님하고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통화를 한번 하셨겠지만 어쨌든 연락처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